사부 시작합니다. 메이트의 선생과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서로 마주보며 입을 다물었다. 우리 주인 집에 여자 손님이라니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짚어보고 있었더니 그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겹으로 된 기모노. 자락을 다담이 바닥에 끌다시피 하면서 들어왔다. 나이는 40을 약간 넘긴 정도로 보였다. 마치 이마 이후에 제방 공사를 한 것처럼. 앞머리를 높이 올려서 적어도 얼굴 길이의 반 정도의 높이가 얹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은 가파른 언덕길처럼 직선으로 잡아 끌어서 좌우대칭으로 눈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여기서 직선이란 아주 가늘다는 뜻이다. 코 하나는 어지간히 컸다. 남의 코를 훔쳐와서 자기 얼굴 한가운데에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눈에 띄는 코가 얼굴 한가운데 있어서인지 여자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입으로 한다기보다 코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위대한 코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 여자를 가리킬 때 큰 코 부인이라고 부를 생각이다. 큰 코 부인은 우선 초면에 하는 인사를 끝내더니 아주 좋은 댁에 사시는군요 하며 온 방안을 후어봤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콩코 부인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사실 저는요 근처 저 건너 길가 모퉁이에 있는 저택에 사는 사람입니다만 저 창고가 달린 커다란 서양집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 그 집에는 가네다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지요. 하고 주인은 그때서야 가네다의 서양집과 가네다의 창고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가느다 부인에 대한 존경의 정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실은 저희 남편이 말했어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회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하고 이번엔 좀 알아듣겠지 하는 눈길을 보냈다.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큰 코 부인이 아까부터 말하는 투가 처음 만나는 여자치고는 너무 건방지다는 점 때문에 벌써 마음에 거슬렸던 것이다. 회사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두세 개씩 겸하고 있는 데다가 모든 회사에서 중역으로 있는 바람에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이래도 모르겠냐는 표정이다. 원래 우리 주인은 박사니 대학 교수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경을 표하는 산이지만 이상하게도 실업가에 대한 존경의 정도는 아주 낮다. 실업가보다도 중학교 선생 쪽이 더 대단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학자 사회를 제외한 다른 방면의 일에는 매우 어둡고 특히 실업계 등에서는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한다. 설사 안다고 해도 존경이니 경애를 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큰 코 부인 쪽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자기랑 같은 햇빛을 받으며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모양이다. 이제 지 세상 사람들과 여러 접해봤지만 가네다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어느 모임에 나가도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도 가느다 부인이면 통했다. 그러니 이렇게 초라하고 늙은 새님이야 말할 나이도 없을 거 아닌가 간에 달하는 사람을 자네는 알고 있는가? 하고 주인이 볼수 메이트의 선생에게 물었다. 알고 있다마다. 가네다. 찌는 우리 숙부님의 친구분이신걸. 얼마 전에는 정원 파티에 오시기도 하셨지 아니 자네 숙부님이 누구신데 마키야만 암적이지. 주인이 뭐라고 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큰 코 부인이 갑자기 앉은 방향을 바꾸더니 메이트의 선생 쪽을 봤다. 메이트의 선생은 오매무새를 만지면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아니 그럼 마키야마님의 친척이 되시는군요. 아 전혀 알아뵙지 못하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마키야마님께는 이런저런 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 남편도 평소부터 입이 아프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랬습니까? 하고 이 이야기만큼은 메이트의 선생도 금시초문인지 좀 얼떨떨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사실은 여기저기서 저희 딸을 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 신분도 있고 해서 어지간한 대구로는 보내기가 힘든 처지라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하고 품고 부인은 주인 쪽을 보더니 갑자기 거만한 말투로 바뀌었다. 이 집에 미즈시마 광교치라는 남자가 종종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강개체에 대해 물어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고 주인이 씁쓸한 말투로 물었다. 아무래도 따님의 혼사관계로 관계주군의 품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하고 메이트의 선생이 눈치를 챘다는 듯이 물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아주 좋겠는데요.
그럼 따님을 강계책에 시집 보낼 생각입니까? 누가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까? 하고 큰코 부인이 갑자기 주인에게 따지고 들었다. 다른 곳에서도 탐을 내는 사람이 많으니 굳이 그쪽으로 시집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계체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아도 되겠군요. 하지만 그렇게 감출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메디의 선생은 양쪽 가운데 앉아서 은으로 된 담뱃대를 깃발처럼 들고 마음속으로 잘한다. 이겨라 하고 외치고 있었다. 그럼 강계추 쪽에서 따님을 달라고 말하기라도 했습니까?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 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강계채 씨도 그리 싫진 않을 텐데요. 강계추가 그 댁도 아님에게 연모의 정을 가진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봐야겠죠. 강계추가 그 댁도 아님에게 연모의 정을 가진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있으면 어디 말해보라는 식으로 주인이 물었다. 아마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번엔 주인이 쏜 총알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메이디 선생도 큰코 부인의 말 한마디에 호기심이 발동되었는지 담뱃대를 놓고는 윗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럼 강계추가 따님께 연애 편지라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연애 편지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이죠. 작년 말에 무코지마에 있는 아베시 저택에서 연주회가 있어서 강계최 씨도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아즈마바시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한테 폐가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낀 손가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더니 자세를 바로잡았다. 위대한 코가 더욱 빛을 발하면서 메이티 선생과 주인을 업신여기는 듯했다. 주인은 물론이고 메이드의 선생도의 뜻밖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했는지 한동안 멍하니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놀란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정신이 돌아오면서 우습다는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던 모양이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배를 잡고 웃었다. 큰코 부인은 이런 반응이 뜻밖이었는지 이럴 때 웃는 것은 큰 실례가 아니냐는 듯이 두 사람은 노려봤다. 그게 그 댁 따님이었습니까? 이봐 쿠션이군. 정말 강계처는 그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 안 그런가? 이제 숨겨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냥 털어놔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로 숨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다 들은 바가 있으니까. 하고 쿵푸 부인이 또 잘난 체 했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 집 뒤에 있는 인력 겉집 아낙네한테서요. 저 검은 고양이가 있는 인력 거짓 말입니까? 그럼요. 강계 최씨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아낙네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감기 최씨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인력 컷집 아나한테 부탁해서 일일이 알려달라고 했죠. 그것 참 너무하는군 하며 주인이 큰 소리를 질렀다. 인력 겉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뒷길에는 고토 선생한테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강계치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까? 강계치 씨에 관한 이야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하며 조금 위협적인 말을 했다. 주인은 그 말에 수그러들긴커녕 그 선생은 혼자서 고상한 척하며 자기만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위세를 떠는 멍청한 놈입니다. 꼴 사납군요. 여자한테 놈이 뭐예요. 놈이하고 굶고 보이니 점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씨가 되었다. 이래서야 싸우려고 찾아온 사람인지 이야기하려고 온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강계치 쪽에서 일방적으로 따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던데요. 안 그런가 메이테이? 하고 메이트의 선생에게 도움을 청했다음. 그때 둘은 이야기로는 아가씨 쪽이 먼저 병에 걸려서 무슨 헛소리를 했다고 들었지. 무슨 말씀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겨치는 분명 모모 박사의 부인한테서 들었다고 말하던데요. 그게 우리가 쓴 방법이죠. 모모 박사의 부인한테 부탁해서 강계채 씨의 주의를 끌어본 것이죠. 모모의 부인은 그것을 알고도 그 일을 맡았단 말입니까? 그럼요. 부탁을 한다고 해도 맨입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것저것 나간 물건도 꽤 있었죠. 아니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강계주군에 대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어야만 돌아갈 생각입니까?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이봐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손해가 날 것도 아닌데 다
이야기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보잉 나도 여기 고샤미도. 관계체에 관한 사실 중에서 알고 있는 점은 전부 이야기할 테니 그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좋겠군요. 큰 코 부인은 그때서야 알아들었는지 슬슬 질문을 꺼냈다. 강기치 씨는 이 약 학사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학원에서는 지구의 자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것을 공부하면 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사가 되지 않으면 시집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럼요, 그냥 학사 정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주인은 메이트의 선생을 보면서 더욱 혐오스럽다는 표정이 지었다. 벅스가 될지 어떨진 우리도 알 수 없으니 다른 질문을 하시라고 부탁하지 하고 메이트의 선생도 그다지 좋은 기분이 아닌 말투로 말했다. 이번 정초에 버섯을 먹다가 앞니가 2개나 부러졌다면서 버섯을 먹다가 앞니가 부러질 정도면 어지간히 이빨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튼튼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안 그런가? 메이테이 튼튼하진 않지만 그 모습에 애교도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부러진 다음에 어째서 이빨을 해놓지 않는지. 그 점이 이상하네. 아직도 이빨 틈새로 과자가 끼는 것을 보면 가관이지. 이빨을 해놓을 돈이 없어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좋아서 그러고 다니는 것일까?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앞니 빠진 사람으로 있을 리는 없으니 마음을 놓으세요. 메이티 선생은 기분이 점점 나아지는 모양이었다. 큰 코 부인은 다시 문제를 내놨다. 혹시 댁에 편지나 당사자가 쓴 글이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옆 사람이 많이 있지요. 마음껏 보시죠. 하고 주인이 서지에서 30-40장 엽서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서 2-3장만 보면 어디 그럼 제가 적당한 것을 골라드리죠 하고 메이트의 선생이 달려들더니 그림 엽서 한 장을 내밀었다. 아니 그림도 그리는 모양이죠. 체주가 좋네요. 메이트의 선생은 재밌다는 듯이 이건 어떻습니까? 하며 2번째 엽서를 내밀었다. 이번엔 활판으로 범선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무슨 글이 써 있었다. 지난밤 묵었던 곳에 16 어린 장녀 부모가 없다면서 거친 바다. 외로운 새처럼 눈물을 흘렸네. 부모는 뱃사람 파도 밑에 가라앉았지.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훌륭하군요. 알아줄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로 관계체에 대한 대체적인 질문을 모두 마쳤는지 오늘은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찾아온 것을 감개체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메이티 선생과 주인이 모두 내하고 적당히 대답을 했더니 조만간 제대로 답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두듯이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지금까지 건너편 큰 길 쪽으로 가본 적이 없다. 모퉁이 저택이라고 하는 가네다. 집이 어떤 곳인지 본 적도 물론 없다. 그런데 아까 뜻하지 않게 큰 코 부인의 방문을 받아 아무리 고향이지만 텐마루에서 속 편하게 뒹굴거릴 수가 없게 되었다. 난 강캐치 씨에 대해서 동정을 금치 못했다. 상대편에서는 박사의 부인이니 인력거집 아낙네니 고토 선생인 텐쇼인가? 지 매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니가 빠진 것까? 지 알고 있는데 강계채 씨 쪽에서는 그저 싱글거리며 오도색 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반인이 아무리가 졸업한 이학 학사라 해도 너무 무능하지 않은가. 나라도 분발해서 적의 본거지로 쳐들어가 그들의 동정을 살펴주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하다. 건너편 큰 길에 가보니 듣던 대로 커다란 서양 저택이 보라는 듯이 모퉁이 지면을 떡 차지하고 있었다. 이 집주인도 이 서양 저택처럼 거만해서 살고 있겠지 하며 문으로 들어가 현관을 오른쪽에 두고 관목 사이를 지나쳐서 부엌문으로 돌아갔다. 역시 부엌은 넓어서 쿠샤미 선생님 집 부엌의 10배는 되어 보였다. 깨끗하게 치워진 2평가량의 흙바닥에 그 인력거집 아낙네가 식모와 운전사를 상대로 뭔가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심상치 않다 싶어 물동이 뒤에 숨었다. 아니 그 선생이라는 작자는 우리 나으리 이름을 모른단 말이야. 하고 식모가 말했다. 모를 리가 있나. 이 근방에서 가네다. 신의 저택을 모른다면 눈과 귀도 없는 병신이지. 이것은 운전사의 목소리였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그 교사라는 자는 책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괴팍한 인간이니까. 이등 나으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겁을 먹을지 모르지만 아마 아닐 거야. 자기 자식들 나이도 모르는 작자니까.
하고 아줌마가 말했다. 꺼내 다시 정도가 되어도 겁을 먹지 않는단 말이야. 거참 꼴찌 아픈 선생님이군. 뭐 상관할 거 있나. 다 같이 겁을 주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해야지. 마님의 코가 너무 크다느니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얼마나 심한 욕을 해대는지. 자기 면상은 흙으로 빚어놓은 너구리같이 생긴 주제에 얼굴만 문제가 아니지. 수건을 들고 목욕하러 가는 모양새만 봐도 거만하게 짝이 없는 인간인걸. 그럼 우리가 모두 그 작전의 집 울타리 근처에 가서 있는 대로 욕을 늘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분명히 겁을 집어먹겠지. 하지만 우리 모습을 보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목소리만 들리게 해서 공부도 방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끌라고. 아까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 그야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안악내는 자기도 욕하는데 3분의 1을 맡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이 인간들이 쿠샤미 선생을 놀리러 오겠구나 하고 세 사람 옆에 가만히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갔다. 장지문 속에서 큰 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구나 하고 멈춰 서서 좌우의 길을 쫑긋 세운 다음 숨을 죽였다. 가난한 교사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건방진 놈이군. 혼을 좀 내줘야겠어. 그 학교에는 우리 고향 사람도 있으니까. 그놈은 영어 교사인 깐의 인력 겉집 안악내 말로는 영어의 독해인지 뭔지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다네요. 어차피 제대로 된 선생도 아니겠지. 보나마나 뻔하죠. 그런 말을 할 만한 면상이라니까요. 어울리지도 않는 코수염이나 기르고 있으니 결심한 놈이군. 코수염을 기르는 것이 괘씸하다면 고양이 같은 종족은 한 마리도 기특할 수가 없다. 게다가 금에이트인지 흐리멍텅인지 하는 놈은 또 얼마나 나대는지. 숙부가 마키야마 남작이라니. 그런 상판을 가진 놈한테 남자 숙부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니까. 요 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복도리 사이에 둔 맞은편 방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저기에도 뭔가 있구나 싶어 늦기 전에 그쪽 방향으로 걸음을 했다. 가보니 여자 혼자서 뭔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큰 코부인과 비슷하다는 점으로 밀어볼 때의 사람이 바로 이 가문의 따님 강캐처 씨로 하여금 물에 빠지려는 미소 사건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일 것이다. 아깝게도 장지문에 가로막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할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얼굴 한가운데 커다란 코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 여자는 자꾸만 떠들고 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소문으로만 듣던 전화인 모양이었다. 네가 야마토니 내일 가기로 했으니까 갑의 삶을 잡아놓도록 해. 알았지? 뭐 못 알아듣겠다고. 갑의 삶을 잡아두란 말이야. 뭐야 못 잡는다고. 농담하지 말라고. 농담은 뭐가 농담이야. 아주 사람을 놀리는구나. 도대체 넌 누구야? 초키치라고. 초키치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니. 아주머니한테 전화 받으라고 해. 여보세요. 전화는 초키지 쪽에서 끊어버렸는지 아무런 대답도 없는 모양이었다. 아가씨는 화를 펄펄 내면서 자꾸만 배를 돌렸다. 발치했던 강아지가 놀라서 갑자기 깽깽 짖어대기 시작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다 싶어 순식간에 뛰어내려서 마루 밑에 숨었다. 마침 복도를 걸어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나더니 장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나으리와 마님이 부르십니다. 난 몰라. 잠시 볼 일이 있으니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하셨는데요. 시끄러워 모르겠다니까. 믿으시면 강캐츠 씨의 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강캐츠건 세계츠건 난 모른다니까. 물에 불려놓은 수세미 같은 얼굴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때 저쪽 방에서 도미코도미코 하고 큰 소리로 가느다시가 딸을 불렀다. 아가씨는 하는 수 없이네 하고 대답하며 전화가 놓여있는 방에서 나갔다. 나보다도 조금 더 큰 강아지가 얼굴 한가운데 눈과 입을 한꺼번에 달아놓은 듯한 상판으로 그 뒤를 따라갔다. 난 특유의 조용한 걸음으로 다시 부엌을 통해 큰 길로 나와 서둘러 주인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 탐험은 대략 12분 동안에 걸친 것이었다. 돌아가 보니 어느새 강태 최씨가 와 있었다. 가네다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자네에 대한 것을 물으러 왔다네 하고 주인이 진지한 얼굴로 설명해 주었다. 강캐치 씨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평소처럼 침착한 태도로 아무쪼록 저한테 그대가 아가씨를 데려가 달라는 의뢰였겠죠. 저만의 말씀이야. 그 어머니라는 분이 위대한 코를 가진 사람인데 말이야 하며 메이트 씨가 끼어들었다.
가운게 죽음과 등교문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가네다. 아가씨의 코의 구조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유전은 잠복 기간이 길게 마련이므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발달해 어머님의 그것처럼 팽창할지 모르는 일이야. 따라서이 메이테이의 이론적 논증에 의하면 이 혼사는 지금 단념하는 편이 안전하리라 생각하며 이 의견에 대해서의 집주인은 물론이고 저기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귀신에게도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주인은 그때서 일어나더니 그야 당연하지, 저런 인사의 딸을 누가 데려가겠는가. 강개축은 절대로 장가 들어서는 안 되네. 나도 찬성의 뜻에 표하기 위해 야옹야옹하고 2번 정도 울어주었다. 선생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전 단념해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당사자가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안 될 것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성싶은가. 저런 인간의 딸이라면 보나마나 제대로 된 처녀가 아닐세.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 불쑥 쳐들어와 집주인이 나한테 따지고든 여편네일세. 아주 거만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지 하고 주인은 화를 풀풀 내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가느다. 저택에 숨어들었다. 숨어 들어가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탐색을 할 마음은 없지만 자연히 가네. 다시 일가의 사정이 보고 싶지도 않은 내 눈에 비쳤고 알고 싶지도 않은 내 뇌리에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은 하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가네다 씨는 처자와는 어울리지 않게 코가 낮은 남자다. 코만 낮은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낮다. 어렸을 때 싸움을 하다가 골목 대장한테 목덜미를 잡혀서 있는 힘껏 흙담에 얼굴을 뭉갰을 때 모습이 40년이 지난 오늘날까? 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밋밋한 얼굴이다. 그런 가네다 씨가 참치회를 먹고 자기가 자기의 벗겨진 머리를 찰싹찰싹 때린다는 점이나 키가 작아서 자꾸만 챙이 높은 모자와 높은 나막신을 애용한다는 점이나 그것을 운전사가 웃으면서 서생에게 이야기한다는 점이나 서생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치밀한 관찰력이라고 감탄한다는 점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다. 가느다 씨는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는 중병에 걸렸다고 한다. 여기까지 내용 4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